안녕하세요. 치과월드의 강성구입니다. 가끔 치과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마다 진료에 대한 철학도 다르고 환자를 봐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조금 다른 관점 하나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맨 끝 어금니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할까요?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어금니가 씹는 역할의 대부분을 하기 때문에 맨 끝 어금니를 빼고 나서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은 일부 상황에서는 맞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의 불편함만을 기준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플란트는 수술도 해야 되고 비용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된다면 굳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은 맨 끝 어금니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기준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실제 환자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아래쪽 맨 끝 어금니를 빼고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내오신 분입니다. 입안은 결국 힘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물론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두 번째 큰 어금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없어지면 그 역할을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대신해야 됩니다. 결국 한개 치아가 받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이 환자분도 아래쪽 어금니를 발치하고 한동안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아래 첫 번째 큰 어금니 주변에 잇몸뼈가 많이 녹기 시작했고 위쪽의 맨 끝의 어금니가 아래로 많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고 결국 양쪽 위에 맨 끝 어금니가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적절한 시기에 아래쪽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면 주변 치아들이 이렇게 손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 끝 어금니를 뽑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치아를 사용해야 될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 첫 번째 큰 어금니만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씹는 힘이 강하거나 이갈이 이악물기 같은 악습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원래도 치아에 전달되는 힘이 강합니다. 맨 끝 어금니가 없어지면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받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치아가 빨리 마모되거나 금이 가거나 뼈가 빨리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씹는 힘이 강한지 잘 모르겠다면 이 사각턱이 발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치아의 끝부분이 깨져나간 부분이 많지 않은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치아의 목 부분이 피어나간 치아들이 많지 않은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치아가 많이 닳아서 마모가 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치된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위아래 맨 끝 어금니를 모두 발치를 했거나 위에 쪽 맨 끝 어금니만 발치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열의 변화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치열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상교합에서는 아래쪽 맨 끝 어금니는 위에 쪽 첫 번째 큰 어금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아래쪽 큰 어금니가 올라오는 점출되는 현상이 많이 적습니다. 대신 이런 분들은 정기검진을 통해서 첫 번째 큰 어금니가 과도하게 힘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인대 공간이 넓어지거나 다른 치아들은 괜찮은데 이 치아 주변에만 잇몸뼈가 조금씩 녹고 있다면 이 치아가 힘을 많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치아가 마모가 되어 있는지 또는 치경부 마모증이 있는지를 통해서도 이 치아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 맨 끝 어금니만 발치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위쪽 큰 어금니가 마주치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너무 오래 미루지 않고 아래쪽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치아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경우가 생기거나 심하면 발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맨 끝 어금니 임플란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불편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보다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반드시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씹는 힘이 강한 분들, 젊으신 분들, 그리고 맨 끝 아래만 발치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치과월드의 강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